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싸우고 상처받으며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지혜롭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싸우거나 상처받지 않고 인연을 끊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정리를 떠올리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아프게 끝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고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평온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정리할 때 싸움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오랫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감정적인 쓰레기통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지쳐갈수록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친구와의 연락 빈도를 줄여나갔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받지 않고 만남 요청에는 다른 일정을 핑계로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서운함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자신의 변화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그녀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싸우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 덕분에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싸우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관계 정리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후회를 남길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주는 피로감이 한계치를 넘어섰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별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 혹은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의 객관적인 시선이 우리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평화로운 대화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접 대화가 불가피하다면 진솔하지만 배려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대신 자신의 감정과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나를 실망시켜. 대신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어. 와 같이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화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삼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았던 기억에 감사를 표하며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헤어지지만 함께했던 시간들 속에서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배려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 와 같은 말은 관계의 마지막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에 즉각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충분히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다면 잠시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격렬한 감정 속에서의 대화는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관계 정리 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바로 회피입니다. 대화를 피하고 잠수를 타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더 큰 고통과 혼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악인으로 만들거나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결코 건강한 관계 정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해와 인정을 구걸하거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 또한 관계 정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관계를 끝내는 건 역시 후회를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 정리 후에도 상대방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염탐하거나 알림을 남기는 등의 행동은 미련을 남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단호하게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넷째, 효과적인 관계 정리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서서히 연락 빈도를 줄여나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덜 충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 횟수를 줄일 때는 요즘 너무 바빠서 혹은 집안에 일이 많아서와 같이 부담 없는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단절이 필요하다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련을 남기거나 잠시 휴식기를 갖자와 같은 애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희망을 주어 관계 정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별을 선고하고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 정리 이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을 돌아보고 홀로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전 관계에서 얻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관계 종료 후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관계가 정리된 후에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슬픔, 분노, 허무함 등 다양한 감정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슬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자책하거나 건강하지 못했던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후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자신을 격려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직장 내 인간관계 정리의 지혜입니다. 직장 내에서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때는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업무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직장 관계는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편한 동료나 상사와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업무 대화는 정중하게 하되 사적인 교류는
최소화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동료의 행동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명확하게 그 사실을 전달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싸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신중한 준비와 배려 있는 대화,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는 오랫동안 동업했던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친구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졌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책임을 회피하며 그에게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남성은 여러 차례 친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친구는 자신을 방어하기 급급했고 결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싸우기보다는 사업적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남성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계약서상의 문제들을 명확히 한 뒤 친구에게 공식적인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때 그는 친구의 과거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더 이상 함께 일하기 어려운 이유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비난했지만 남성은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친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단호하면서도 감정적이지 않은 태도에 친구는 결국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성은 싸움 없이 사업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후 친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서로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고 새로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계를 정리할 때 싸움을 피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왜 굳이 싸우며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싸움은 결국 서로에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말로 다투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잔상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물러서면 시간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우리의 마음 또한 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끝까지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흘러가도록 두어야 하고 어떤 인연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인연은 굳이 싸우지 말고 그저 침묵으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한 직장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늘 뒷말을 하고 동료를 헐뜯는 상사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참다가 결국 한번 크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사는 더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직장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과 굳이 싸우는 것은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뒤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필요한 일만 하고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며 그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침묵으로 떠난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때로는 싸우지 않는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더 큰 힘을 주는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내가 굳이 다투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말로 폭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결국 주변의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본성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선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를 소모시키지만 침묵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결국 침묵은 자기 존중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혹시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물러서면 그 자체로도 이미 관계는 정리되고 여러분의 삶은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나갈 뿐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상대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맙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무대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결국 상대를 혼자 남겨두는 강력한 대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지혜는 때로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말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이야말로 문제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성은 침묵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더 이상 상대에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결국 자신의 본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침묵을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 선택이 쌓일수록 여러분의 관계는 더 단순하고 가벼워지며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 홀로 섬의 힘은 바로 침묵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다툼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강자의 품격이자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굳이 싸워야 할지, 그냥 침묵해야 할지 고민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거나 상처받지 않고 인연을 끊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인정이나 변명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과 삶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상대의 잘못을 끝까지 밝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국 상대의 무대일 뿐입니다. 내가 그 무대에 서는 순간 이미 상대의 규칙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는 스스로 드러나고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겨줍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태도가 옳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귀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불필요한 싸움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시간과 침묵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침묵을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걸어갈 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때로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끝난 인연, 말로 싸우지 않아도 될 사람. 그렇다면 침묵 속에서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자유로워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침묵처럼 고요하고 그러면서도 단단한 힘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